앞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해부학 공부를 할 때 그냥 주구장창 강의록이나 책을 읽으면 안 된다. 글의 내용은 항상 설명하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혈관이나 신경이 얽혀 있는 등의 복잡한 구조인 경우 먼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림 중에 일부라도 간략하게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형태의 감을 잡고 다시 그 그림을 직선 위주의 도형 형태로 한 번 더 간략하게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직접 요약한 그림을 보면서 교과서나 강의록 내용을 읽어야 내용 따라잡기가 좀 더 잘 되고 나중에 주관식 출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일석이조다. 즉 그림을 간략히 한 번, 두 번 그려가면서 그림에 키워드를 붙이고 설명하는 식의 역순 공부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위치를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도로를 두 개 그리고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가게 그리고 이정표를 중심으로 만나기로 한 맛집을 표시하는 게 100마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어서 해부학 장기를 공부할 때는 여기에 적힌 몇 가지 접근 포인트를 나름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서 배우나, 그리고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1, 2, 3은 뭔가, 중요한 걸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인상적으로 외워서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시험 족보 잘 정리된 강의록은 어떻게 준비할까 등입니다. 이 중에 1번, 왜 배우냐는, 물론 시험에 나오니까 배우는 거겠지만, 나중에 공부할 내용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미리 알면 좋은 건데 그런 설명이 보통 족보나 교과서에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연관성 내용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 3, 4는 강의록과 학교 족보를 잘 챙겨본다면 대부분 해결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왜 배우나? 예를 들어서 손목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보통 교과서 내용은 손목뼈가 8개가 있는데 각각 모양은 어떻고 뼈들의 배열 순서는 어떻고 등등 형태에 대한 설명 나열입니다. 교과서나 강의록에 이렇게 설명한 손목뼈를 왜 배우냐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팔의 해부학을 시작하면 골격 구조에 이어서 근육 구조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때 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들은 윗팔에서 시작해서 손목을 굽혀야 되니까 당연히 손목뼈에 가서 붙습니다. 근육의 시작점을 잇는 곳,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 하고 먼 쪽에 가서 붙는 점을 닿는 곳, 영어로 insertion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팔, 다리의 해부학을 배울 때 시험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일단 무지성으로 외워야 하는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근육의 오리진과 인서션 부분입니다.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에 닿는 곳, 인서션 부위 명칭이 손목뼈이다 보니 지금 손목뼈를 대충 외우고 가면 결국 팔의 근육을 공부할 때 다시 손목뼈의 인서션 부위를 외워야 되니까 이왕 할 때 미리미리 해두면 좋은 거고 또 이후에 임상을 배우게 되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짚다가 손목을 다쳐서 옵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손목 부위뼈에 골절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서 어디가 부러졌냐를 정확히 알려면 당연히 손목뼈의 해부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손목뼈 8개를 왜 배우냐? 첫째는 손목 굽힌 근육이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의 근육을 배울 때 또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잘 하자. 둘째, 임상을 가시면 환자들이 넘어져 다쳐서 올 때 보면 자주 손목뼈가 부러져서 온다. 그러니 잘 알아놓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하, 이래서 지금 잘해야겠구나 하고 좀 방향성이 선단 말이죠. 공부할 때 그 부분의 큰 틀을 확인하고 거기에다 가지를 치는 형식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공부한 내용들이 얽히지 않고 정리가 되어 나중에 다시 기억해내기가 편합니다. 마치 공부를 시작할 때 일단 목차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는 앞에서 손목뼈를 이런저런 이유로 초반에 열심히 외워야 한다고 했는데 보통 학생들은 8개 손목뼈의 영어 이름 앞글자를 따서 P, T, L, S, H, C, T, T 요걸 한글로 파트라슈 호시탐탐으로 읽으며 외웁니다. 여기서 이 파트라슈는
옛날에 플란다스의 개라는 동화, TV 만화에서 주인공 소년의 개 이름인데 개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고 착하게 나옵니다. 이 개가 나쁜 개가 아니라서 뭘 호시탐탐 노릴 개는 아니지만 암기할 때는 파트라슈가 호시탐탐 이렇게 해서 외우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8개를 달달달 외워야 할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하철역을 외울 때 그냥 앞에서부터 기계적으로 외우면 외워지기는 하지만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손목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당장 집에 가기 전에 바로 외워야 할 것 두세 개, 다음 날까지 외울 것 두세 개, 나머지 시험 보기 2, 3일 전까지 외울 것 등 이렇게 중요성의 구분을 두면 보다 임팩트 있게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목뼈가 8개고 8개의 영어 이름 앞글자를 따서 파트라슈 호시탐탐으로 외우는구나 하고 방법을 알고 난 뒤에는 그 중에 바로 집에 가기 전에 무조건 외우고 갈 뼈 2개를 강조하는데 스카포이드, 손배뼈하고 루네이트, 반달뼈입니다. 스카포이드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때 손목뼈 8개 중에 제일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뼈입니다. 더불어 해부학적 코 담배갑, 영어로 아나토미컬 스너프 박스라는 손목의 구조를 배울 때도 사람이 손목을 다친 뒤에 특히 아나토미컬 스너프 박스의 통증이 심하면 스카포이드의 골절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손목뼈 8개 중 제일 중요한 뼈입니다. 두 번째 루네이트, 반달뼈는 손목뼈 8개 중 혈류 공급이 안 되어 뼈가 썩는 골괴사라는 병이 생기는 부위라서 중요합니다. 손목이 다치거나 아플 때 뼈에 이상이 원인인 질병 중에 이 2개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일단 처음 손목뼈를 배우자마자 스카포이드, 루네이트 2개는 당일에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을 어떻게 외울까는 손목뼈에서 예를 들었듯이 일단 뼈 8개를 파트라슈 호시탄탐 이렇게 머리 글자로 약자를 만들어서 외운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한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2개의 뼈, 스카포이드, 루네이트를 집에 가기 전까지 짬짬이 보면서 외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며 어떻게 풀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당연히 학교 기출 족보를 풀어보면서 익혀야겠죠. 흔한 예시로 25세 남자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후 손목 통증으로 내원했다. 이학적 검사상 손목의 아나토미컬 스너프 박스를 누를 때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어느 부위의 골절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 손목뼈에서 골절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스카포이드를 찍어도 반 이상 확률이라고 했죠. 결론, 숨 쉬듯이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문제를 푸는 걸 문제풀이 연습이라고 하죠. 강의록을 꼼꼼히 읽고 외웠다고 설사 2회독, 3회독을 했다고 나오는 시험 문제를 바로바로 이해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도 문제는 그 내용을 꼬아서 내기 때문에 즉 누군가는 틀려야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함정이 있는 문제는 연습을 안 하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 학교 학원에서 수없이 모의고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습니다. 교과서는 못 읽더라도 기출문제는 꼭 풀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생 중 일부는 강의록을 충분히 완벽하게 보고 나서 기출문제를 시원하게 한 방에 잘 풀려고 하던데 의대 공부는 시간상 분량상 끝까지 완벽하게 공부하고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60% 정도 공부가 됐다 싶으면 부지런히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강의록을 뒤적거리는 과정에서 이해되는 것, 외워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문제풀이를 너무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서 그게 그건 묻는 거였나? 하면서 아는 것을 틀리는 아쉬움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문제를 부지런히 풀어보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강의록 챙기랴, 기출문제 챙기랴, 과목은 뭐 또 해부학 한 과목만 있나요? 생리학, 조직학, 이것저것 만만한 과목이 없습니다. 해부학 같은 경우는 또 야간에 실습 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운 좋게 본과 진입 전 일찍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예과 때 조금만 더 시간을 쪼개서 예습을 약간이라도 해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책을 보면 그 내용 그대로가 머리에 사진기처럼 찍히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이해는 잘하는데 단 이해가 안 되면 무대뽀로 암기를 해가며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던가, 막 쏟아붓듯이 빠르게 설명하며 공부를 다그치면 그냥 머릿속에 하얘진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여유를 갖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평생 이리저리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직업이 의사인지라 지금 바로 공부에 파묻히지는 말고, 인스타, 페북 등에서 비싼 차 샀다 혹은 사치품 가방 샀다는 일생에 영양가가 없는 사진 보면서 허비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학생 때 해야 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이런저런 책이나 영화도 좀 보고 감성에 호소하는 음악도 듣고 해야 됩니다. 본과 때 메마른 수업으로 자칫 피폐해질 수 있는 정신을 미리미리 적절한 예습과 적절한 경험으로 잘 지켜내는데 예과 때 귀한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언급한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한 강의 진행이 메디프 리뷰 해부학 강의의 기본 폼이 됩니다. 자, 정리 겸 한 번 더 강조하면 앞서 말한 대로 학생의 가장 큰 의무는 시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졸업 후에 학문을 위해 공부하는 레벨이 되시면 그때는 교과서나 논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대충 어디쯤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겠다, 이 정도만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 기출문제가 확보되어 있으면 좋고, 더구나 답 정리까지 잘 되어 있으면 진짜 좋고,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기초의학 평가고사 문제집이나 마스터 기초의학 시리즈, 이런 책들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문제라도 풀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담으로 기출문제 족보를 야마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기출문제를 표시할 때 쓰는 한자, 출자를 반으로 줄여서 한자 매산이라고 쓰고, 그걸 읽을 때는 산에 일본어 발음인 야마를 붙인 데서 기출문제를 야마라고 부르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게 왜 중요한지 과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산이나 삼성병원에서 개원 초에 미국의 유명한 한인 의사분들을 스카우트해서 모셔오셨는데, 모셔온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반 의사는 하실 수 있지만 전문의 진료에 대한 추가 의료 수가를 받으려면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시험을 보셔서 한국의 전문의 자격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는 미국에서 전미학과 학회장을 역임하신 등 기라성 같은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마저도 전문의 시험에 한 분에 못 붙으신 분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3수 이상도 계셨다고 전해지고요. 왜? 족보를 소홀히 하셨기 때문 아닌가 합니다. 아는 것과 시험에 붙는 게 항상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세우고 남들 구해서 푸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 대부분 학교는 강의 자료, 기출문제를 공유 서버에 올려놓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시험에 대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는데, 시험에 실제로 적용하면은 안 되겠지만 문제풀이 기술을 활용하는 독특한 소재의 영화로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나름 로튼 토마토 지수 100%를 받았던 태국 영화이고, 시험장에서 보이는 5만 가지 기술이 등장합니다. 머리 식히고 싶을 때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의대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다른 점, 이거는 그냥 편하게 교양처럼 들으면 됩니다. 공부의 다른 점 이전에 의대 입학의 현실적 의미를 이야기하면, 의대 입학은 단지 새로운 출발선에 선 거랑 비슷하다입니다. 수능 끝나고 의대 합격해서 좋았죠. 수능 성적 탑 상위권이라 의대에 들어온 건데,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면 요즘은 의대 졸업 후에도 전공 병원, 전공과 선택 등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의대 합격의 기쁨이 대충 고등학교 지역 예선을 통과하여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선 진출해서 좋기는 하지만 막상 본선에 진출해도 최종 4강에라도 못 들면 시상 못한 거로는 본선 못 오른 것하고 크게 다른 게 없게 되는 거죠. 더구나 본선에서 경쟁은 지역 예선보다 훨씬 더 빡세게 해야 하고
결국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의대 합격은 작은 성취 후에 바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빡시게 공부는 계속되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의 큰 틀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의대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다른 점을 개인 뇌피셜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공부량이 더 많다. 의과대학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와 다른 점은 학습량과 속도가 엄청나다입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학교 진도에 맞춰 대충 예측된 양이 아니라 학교마다 교수님마다 나눠주는 강의로 봐야 할 기출문제량이 입이 떡 벌어지게 많습니다. 과목 자체도 새로운데 양은 많고, 양에 맞춰 시간이 할당된 게 아니라 진도 시간에 맞춰 그냥 트럭으로 붓듯이 수업을 쏟아냅니다. 해부학 1차 시험 범위 강의록을 받아보면 슬라이드 2, 300페이지는 기본이고, 5년에서 7년치 시험 문제 정리한 기출 정리집은 A4 용지로 300페이지 분량이 되기도 합니다. 해부학만 1차 시험 보나요? 그때는 쪼르륵 조직학도 보고 생리학도 봐야 되고 시험이 다 몰린단 말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공부할 때도 고등학교 때는 웬만한 과목이 인강도 잘 되어 있고 교재, 학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재를 잘 고르고 선택을 잘하면 공부의 효율을 올려주는 도움 요소가 많은 반면에, 의과대학은 혼자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과목, 한 챕터를 씹어먹겠다는 심정으로 시간 배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깊이를 양보하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훑고 가는 넓이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 때 없던 유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채점 후 매번 석차가 발표되는데, 이때 뒤로 밀린 결과를 한두 번 보고 나면 스트레스 지수가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멋진 자료,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학교별로 강의록이나 족보가 잘 정리된 곳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40개 의과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족보가 부실하면 고등학교 때처럼 대신해서 열심히 볼 EBS나 원탑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의과대학 수업 대부분 방식이 시간과 양에 쫓겨 그냥 막 쏟아 부어놓고 다그치는 스타일이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긴 호흡으로 하는 스타일이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공부하는 데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며 우울해집니다. 개인적 조언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같이 가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비유하면 지금은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마라톤을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마라톤 경기 가운데 서 있게 돼버렸습니다. 달리는 지금 내가 스트레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러닝화는 잘 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다 막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냥 같이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앞에 사람을 보면서 그냥 달려야지,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딴 길로 가는 거죠. 일단은 달려야 됩니다. 달리다 보면 어떻게 내 스타일로 달릴지 생각도 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거니까 일단 달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과에 가서 많은 강의록하고 족보를 받다 보면 개인적으로 정리 필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때 필기 어플이라도 헤매지 않고 빨리빨리 잘 써야 도움이 됩니다. 어플 잘 못 써서 이리저리 만지다가 정리한 것 한 방에 날려먹지 말고 자신만의 필기 어플이랑 기본 오피스 프로그램, 백업 방법들은 예과 때 빨리빨리 익숙해져 놓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해부학 참고 도서들입니다. 학기 시작 전 교수님들이 미리 말씀은 해주실 겁니다. 통상 인정하는 1타 교과서는 무어 임상 해부학입니다. 보통 의과대학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지금 영문 9판까지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보는 교과서이다 보니 한글 번역본이 거의 시차 없이 바로바로 나오는 책입니다. 교과서를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답이 없는 시험 문제 답 찾을 때 참고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단, 1타 교과서임에도 매번 느끼지만 한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읽으면 바로 이해가 팍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9판임에도 아직 오역도 좀 간간히 있고,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다 보니 페이지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국소해부학. 이건 무어 임상 해부학을 많이 참고해서 해부학 교실 교수님들이 모여서 쓰신 책인데, 무어 책보다 양이 살짝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읽기에 훨씬 편합니다.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 내용을 쓰신 거기 때문에 문장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최근에 5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 해부학은 예전에 변변한 한글 해부학 교과서가 없던 때에 처음으로 제대로 나온 한글 해부학 책이었는데 아쉽게도 정인혁 교수님이 작고하신 이후로는 신판이 안 나옵니다. 2011년 판이 마지막입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북미와 영국 등에서는 그레이 해부학이 원조 해부학 교과서입니다. 영국의 헨리 그레이라는 분이 1858년에 초판을 출판하신 책인데 2008년에 초판 발행 150주년 기념 40판이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책이다 보니 분량도 1600페이지 가까이 되고 그림도 좀 올드해서 최근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간추리고 그림을 3D 비슷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11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영문판은 5판, 한글판은 4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미래지향적으로 그려서인지 도리어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책의 편집도 기존 책들의 배열과 약간 달라서인지 무어나 국소 해부학처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해부학 그림을 특화해서 자세히 만든 그림책, 해부학 아틀라스 책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수많은 아틀라스가 시중에 있지만 1타 책은 니터의 사람 해부학입니다. 프랭커 니터 박사는 미대를 나와서 부모님 말씀에 따라 다시 의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의대 졸업 후 외과 의사로서 일하시다가 대공황 시기에 부업으로 시작한 의학 사파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업 메디칼 일러스트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의학사에서 아마 최초의 전업 메디칼 일러스트이실 겁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시바, 지금의 노바스크라는 제약회사의 홍보를 위해 일러스트를 그리기 시작했고 이 자료들을 모아서 시바 컬렉션이라는 유명한 책이 나왔는데 이후에 거기서 해부학 관련 내용만 추려서 출판한 책이 니터의 해부학 아틀라스입니다. 비교 불가의 아틀라스 책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해부학 그림들이 다 이 책을 참고한 겁니다. 9판까지 나왔는데 한글판은 8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포토그래피 아틀라스 아나토미, 요거는 땡씨를 위해서 아쉬운 대로 구하는 책입니다. 실습 중에 카데바, 사체를 맘대로 사진을 찍어 참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활용하는 책입니다. 즉 그림 대신 사진으로 해부학 부위를 설명한 사진 아틀라스 책입니다. 카데바 부위에다 라벨을 붙여놓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땡씨를 볼 때 그림처럼 카데바 모습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이 책을 보면서 감을 익히는 겁니다. 다음에 해부학 수업 때 별도로 영상학과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상 해부학 수업을 해주시는 학교도 있는데 그때 참고할 만한 책이 이 책입니다. 사진에 나온 이 골반뼈 사진이 그림에서 보던 거에선 이 부위였구나 하고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 책이 이미징 아틀라스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영상의학, 라디올로지를 배운다 하면 사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해부학만 하고 영상의학은 별도로 임상 과목 들어가서 한다 하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부록으로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전문의는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는 공식은 아닌 겁니다. 치과, 한방에도 이렇게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사가 14만 6천 명 정도이고 앞으로 매년 4천 명 이상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전문의 있다고 보통 취직하려면 펠로우도 1, 2년 해야 되고 남자는 군대를 2, 3년 다녀와야 되니까 유급 없이도 수련 포함하면 대략 12에서 16년 뒤에 사회에 나오는데 그땐 대한민국의 의사만 한의사, 치과의사 빼고 의사만 20만 명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는 꾸준히 줄고 의사는 꾸준히 늘고 아마 의사 안에서도 지금 변호사 업계처럼 엄청난 계층 스펙트럼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 AI까지 도입되면 정말 피 튀는 미래가 될까 두렵습니다. 메디프리뷰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월과 7월에 해부학 고락 단체 영상 강의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매월 따로 강의실 개방 날짜가 있어서 이때는 개별 태블릿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오셔서 필요한 과목들의 영상을 보며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 과목 외에도
국가고시 과목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 공지를 참고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